8단원 치유와 위로의 미술입니다. 자, 이번 단어는 미술의 여러 기능과 역할 중에서 어떤 치유적인 면, 위로를 받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보면서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한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미술 작품이 위로가 된다. 나의 마음을 치유해준다. 자,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네요. 사실 저희 주변에 미술관이 흔치는 않죠. 미술 작품을 접하는 경우도 쉽지 않고,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돼서 미술관을 가서 미술 작품을 보게 될 텐데, 그때 한번 그 작품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를 언젠가는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 입시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어른이 되거나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약간 여유가 있을 때 미술관을 들려서 작품을 감상하면 자신에게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그게 왜 마음에 들고 그 작품이 왜 와닿는지는 그때의 감정과 어떤 기분 상태에 따라 많이 달라질 텐데, 그런 경험을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작품은요, 로스코라는 작가 작품인데, 커다란 캔버스에 보면은 190cm, 170cm죠. 굉장히 큽니다. 사람 키보다도 큰 캔버스에다가 단순한 색만 이렇게 칠해놨어요. 근데 이제 요게 지금 작은 화면에 모니터상의 화면으로 보면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색만 칠해놓은 거 아니냐라고 느껴질 텐데, 이게 실제로 작품을 내 앞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벽면한 거죠. 크기가 벽면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 색이 주는 위압감,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확 와닿는 느낌이 정말 그 강렬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요. 모니터상 보면은 약하지만, 그래서 그 색이 주는 어떤 강렬함이 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빨간색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느낌이, 감정이 새롭게 올라와요. 혹은 여러분이 뭐 파란 뭐 바다를 본다 할지 그러면 뭔가 마음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 색을 계속 바라보면은 내 안의 감성이랄지 감정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스코는 그런 거를 의도한 거죠. 어떤 색채 깊이감을 통해서 감상자의 속에 있는 감성을 끌어올리는 그런 작품이죠.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면은 샤갈이죠. 이 산책이라는 작품인데요. 샤갈의 그림은 항상 결혼하는 사람, 연인, 어떤 커플, 이런 그림들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이 남녀 간의 사랑이요. 남녀 간의 사랑을 언제 경험해 보실 텐데, 혹은 지금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앞으로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실 텐데, 연인을 만나면 정말 이렇게 무중력 상태로 항상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을 나눈. 그런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어떤 지금
남자가 환하게 웃고 여자를 이렇게 둥둥 떠다니죠. 무중력처럼.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면 무중력 상태로 둥둥 떠다니는 듯한 아주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요, 임신한 앨리슨 래퍼 교과서에 실린 건데, 팔다리가 없는 토로소 작품 같기도 하고, 이 앨리슨 래퍼는요,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보면 실제로 앨리슨 래퍼가 검색이 돼요. 실제 영국에 이렇게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인데요. 근데 이분이 아이를 낳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납니다. 굉장히 뭐랄까, 너무 불편하죠. 정말 팔 다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엄마가 됩니다. 정말 경이롭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아들이 많이 컸어요. 정말 위대하죠. 자신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한계를 극복했어요.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크게 잘 키운 어떤 이런 훌륭한 엄마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정말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이 퀸이라는 이 조각가가 이 경이로운 이 앨리슨 래퍼를 조각상으로 남긴 겁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현재 이렇게 아들 많이 컸네요.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한 어떤 어머니의 모습, 조각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성찰할 수 있게끔 생각하게끔 하는 조각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멀쩡하잖아요. 팔다리가 멀쩡한 자유자재롭게. 근데 앨리슨 래퍼보다 더 힘들 순 없는 상황인데 이 앨리슨 래퍼를 보고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갖고 힘을 내자,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프랑스 파리 테러 추모하는 설치 미술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 벽에 색칠한 게 아니라 조명을 쏜 거예요. 파란색, 흰색, 빨간색, 프랑스 국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캐나다든지 미국, 슬로바키아 이렇게 전 세계적의 어떤 유명한 건물에다가 이렇게 삼색을 조명을 비췄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 프랑스 파리 테러를 추모하는 동시에 그 추모하는 어떤 설치 미술이었어요. 그때 당시 1915년 굉장한 파리 테러가 있었죠. 옛날 9.11 미국 테러 이후에 큰 테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고한 시민들이 그냥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술 그 설치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이 테러로 무참히 희생된 그 민간인 시민들을 어떤 위로하고자 이렇게 설치 미술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너무나도 유명하죠.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 즉 무고한 우리의 어린 소녀들이 조선의 어린 소녀들이 일제의 위안부로서 강제로 끌려간 적이 자 일본은 부정하지만 엄연히 그 생존자도 계시고 그분들은 정말 마음속에 끔찍하죠. 그냥 뭐 공장에 취직시켜준다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일해서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군 위안부의 어떤 강제적인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그때 당시에 나이가 다들 10대, 20대 정말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그렇게 성노예로서 어, 끌려간 거죠. 그거를 역사적으로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소녀상의 작품을 남긴 겁니다. 할머니들은 이제 점점점 이제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는데 계속 증언을 하는데도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동상 이런 조각상을 남겨서 후대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일본 대사관 앞에 이렇게 소녀상을 설치해 놨어요. 일본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역사가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할머니들이 이 조각상을 보고 항상 눈물을 흘리셨 참 어렸을 때 자기 모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요 집회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 앞에서 이 소녀상 앞에서 항상 집회를 엽니다. 그게 벌써 기네스북에 올랐죠. 몇천 회의 그 집회를 열었습니다. 할머니들과 함께 이 소녀상을 보고 할머니들이 많은 위안을 받고 모두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치유를 받고 계시죠. 자, 몇 개의 작품을 살펴봤는데 이렇듯 미술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아니면 혹은 어떤 일반 사람들의 힘든 점, 감정을 표현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젠탱글이라고 들어봤나요? 이렇게
문양인데요. 반복되는 문양. 재는 참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참선. 꼭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참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상 비슷하게 그런 걸 우리는 젠이라고 불러요. 불교에서 하는 참선 그런 것처럼 젠. 탱글은 이렇게 반복된 무늬를 말하죠. 그래서 어떤 요런 문양을 하면서 어떤 무아지경, 저 무아지경까지는 아니겠지만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치유하는 어떤 낙서화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젠탱글이라고 그러죠. 젠탱글은 이렇게 무한 반복하는 문양을 그냥 생각 없이 계속 반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요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니면 중학교 때 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려지게 되죠. 멍하니 그냥 뭔가 빠져들듯이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뇌의 휴식이라고 합니다. 뇌의 휴식이죠. 젠탱글. 서너 살짜리 아이들의 이런 낙서들 익숙하시죠? 하지만 이 평범한 낙서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멋진 작품들의 공동 작가인 캐나다 화가 루스 우스터만과 그녀의 2살 배기 딸 이브를 소개합니다. Hello, EBS TV News viewers. My name is Ruth Osterman, and this is Eve. She's my 2.5-year-old daughter, and we have recently begun collaborating with each other with her art. So she will begin a sketch for me. She'll sketch out. She will give me inspiration and guidance as to what direction to take it in, and I will take her sketch and paint over top of it, and kind of include her scribbles and drawings and turn a painting out of it. And we are very excited to share this with you in our process, and we hope you enjoy it. 루스는 결혼 전부터 캐나다를 비롯해 영국, 호주, 미국 등지에서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주로 사실적인 초상화와 풍경화를 그려왔죠. 하지만 결혼해서 이브를 임신한 내내 슬럼프에 빠져 그 어떤 작품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딸이 낙서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예술적인 영감을 얻고 그녀는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술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But when I paint with Eve, it is such a gift that she gives me because when I watch her, she just makes strokes and movements and scribbles, and there's no second guessing herself. There's no idea that she could ever even make a mistake, and I find that so beautiful and inspiring for me. So when I paint with her, it encourages me to not second guess myself and any mistake that I think that I'm making to realize that it's not a mistake and it's actually art and it's just the process of art. So it's 처음엔 붓펜으로만 그림을 그렸던 이브는 요즘은 엄마가 그린 스케치 위에 물감으로 색칠도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브가 확실히 그림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엄마가 화가이기 때문에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은 건 아닐까요? 그러나 루스는 자신의 딸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무언가를 창조하려는 욕구, 다시 말해 예술적인 재능을 타고난다고 확신합니다. 중요한 건 그 재능을 발견하고 지지하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는 그녀는 이 모든 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과 대화에 달려 있다고 조언합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hat parents take the time to sit down with their kids and ask them about their passions, their desires in life, and encourage any desire that they have to be creative whatsoever. It's giving them a foundation of confidence in themselves, to have skills to go through life, being confident that they have an ability, they have a talent, and it's something that they can share with people after their parents share with them. 루스는 앞으로 자신과 이브의 공동 작품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작은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작품들이 탄생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 사랑스러운 모녀의 마지막 인사를 들어보시죠. Thank you. I feel so honored and grateful to be able to do this interview and spend some time with you guys and with the viewers. So we're very blessed. We're very grateful. Oh, thank you. You say thank you? Thank you. You say goodbye? Go. Say bye. Bye. 자, 젠탱글도 어떻게 보면 낙서의 일부죠. 어떤 패턴을 반복해서 그려서 굉장히 뭔가 전문가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선긋기입니다. 낙서의 일종이라고 보죠. 낙서도 하나의 그 마음속의 치유의 역할을 하죠. 낙서가 되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심리적이나 어떤 뇌 활동, 뇌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지르는 행위죠. 어떤 스스로 무료함을 달래고 어떤 것을 치유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행위. 그 행위 자체가 작품이 되고 멋진 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영상에 나오는 딸아이의 엄마 작품 낙서가 위안이 된 거죠.